안녕하세요. 팝칼럼니스트 김경진입니다. 여러분은 비틀즈 하면 어떤 노래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? 저는 예스터데이입니다. 물론 가장 좋아하는 곡은 따로 있어요. 근데 비틀즈 하면 마치 이 밴드를 상징하는 곡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작품이 예스터데이라는 곡이죠. 아마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의 테마는 예스터데이라는 곡이 과연 비틀즈의 곡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입니다. 아니 무슨 소리야, 비틀즈의 곡 맞지?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. 당연히 맞습니다. 비틀즈의 노래죠. 그럼 무슨 소리냐 하면 이 비틀즈의 예스터데이라는 이 곡을 만들고 작사 작곡을 하고 노래하고 연주한 사람은 폴 맥카트니 혼자입니다. 즉 폴 맥카트니 작사 작곡 어쿠스틱 기타 연주 노래 이렇게 해서 완성된 곡이 예스터데이라는 곡이었어요. 그러면은 다른 멤버들 존 레넌, 조지 해리슨, 링고 스타 이 사람들은 아예 참여를 안 했는데 그럼에도 비틀즈의 곡인가? 그렇죠. 비틀즈의 이름으로 발표를 했으니까요. 이 곡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. 당시 예스터데이는 1965년에 발표가 된 곡입니다. 이 무렵에 폴 맥카트니가 좋아했던,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. 제인 애셔라는 여인입니다. 모델과 배우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당시에 폴 맥카트니는 이 제인 애셔네 집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어느 날 폴 맥카트니가 제인 애셔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노래를 하나 들은 거예요. 멜로디를 들은 거죠. 여러분 꿈꾸면서 음악 들으신 적 있으세요? 저는 그런 기억이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폴 맥카트니는 꿈속에서 뚜렷한 멜로디를 듣고 잠에서 깨자마자 이 곡이 너무 인상에 남았던 거예요. 너무 좋아가지고 잊지 않기 위해서 바로 피아노 앞으로 달려갑니다. 폴 맥카트니는 악보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 연주를 직접 함으로써 곡의 멜로디를 자기 걸로 만들고자 했던 거죠. 그렇게 해서 예스터데이라는 이 곡의 멜로디가 나오게 되는데 폴 맥카트니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. 이게 혹시 내가 예전에 어디선가 들었던 멜로디를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? 굉장히 용의주도하고 또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, 아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 예스터데이의 멜로디를 흥얼거리면서 혹시 이거 들어본 적 있냐?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. 결론은 이거 네 곡 맞아. 와, 곡 좋다. 이거 발표하면 괜찮을 것 같다. 라는 피드백을 듣고 안심을 하게 됩니다. 근데 문제는 다른 멤버들의 반응이었어요. 폴은 자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비틀즈 멤버들에게 이 곡을 들려줬는데 존 레논이나 조지 해리슨, 링고 스타는 그냥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.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비틀즈라는 이 밴드의 정체성은 그냥 말 그대로 락큰롤 밴드였습니다. 락큰롤 음악, 굉장히 발랄하고 경쾌하고 에너제틱한 이런 사운드를 연주했던 팀이었는데 존 레논 같은 경우는 이 예스터데이라는 곡이 그다지 탐탁지 않은 거죠. 우리 정체성하고는 맞지 않아. 이건 너무 서정적이고 이런 발라드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. 그래서 예스터데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. 그러던 차에 폴 맥카트니에게 용기를 북돋아준 인물이 바로 조지 마틴이었습니다. 비틀즈의 모든 앨범에서 프로듀스를 맡았던 제5의 비틀즈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던 인물이죠. 조지 마틴이 폴 맥카트니에게 그럽니다. 야, 이 곡 좋은데 우리가 일단 해보자. 만들어보자. 만들고 나서 아니면 그럼 빼면 되지. 그렇게 해서 탄생한 예스터데이라는 곡. 폴 맥카트니가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를 하고 노래를 했는데 조지 마틴이 보기에는 살짝 밋밋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죠. 뭘 하냐 하면 바이올린 2대와 비올라, 첼로, 즉 현악 사중주 연주가 포함이 됩니다.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런 락 밴드, 락큰롤 밴드가 현악 사중주의 연주를 곁들여서 노래를 완성한다? 이런 사례가 없었거든요. 비틀즈 이후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되죠. 그렇게 해서 탄생된 이 예스터데이라는 곡이 1965년에 헬프라는 앨범에 수록이 됐고 또 싱글로 발표가 돼서 아시다시피 여러 차트를 휩쓸고 그야말로 레전드가 되죠. 근데 비틀즈의 이 예스터데이가 담긴 앨범을 사보신 분은 아마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예스터데이에는 레논 맥카트니라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. 곡을 쓴 사람이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라고 써 있어요. 어느 앨범을 봐도. 그런데 이게 비틀즈의 다른 곡들에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. 무슨 말씀이냐 하면 비틀즈는
약 8년 동안의 활동 기간을 통해서 213곡을 녹음합니다. 이 213곡 중에서 다른 아티스트들의 곡들을 리메이크한 그런 곡들을 빼고 188곡이 비틀즈의 자작곡이에요. 근데 그 중에서 조지 해리슨이 쓴 22곡, 링고 스타가 쓴 2곡을 빼고 나머지 164곡에 레논 맥카트니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160여 곡이 모두 다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가 사이좋게 손잡고 함께 작업한 결과물이냐? 그건 아닙니다. 그 반 이상의 곡들이 존이나 폴 온전히 혼자 쓴 곡들이라고 봐도 될 정도죠. 그런데도 레논 맥카트니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게 비틀즈 처음 시작을 할 때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가 약속한 아주 강력한 계약 때문에 그래요. 그게 뭐냐면 우리가 비틀즈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한 둘 중에 한 사람이 써도 레논 맥카트니로 표기를 하자. 즉 저작권료를 반반 나눠 먹자라는 의미가 된 거죠. 그래서 폴 맥카트니가 쓴 Yesterday나 Let It Be, Hey Jude, 뭐 기타 수많은 곡들에도 레논 맥카트니라고 표기가 돼 있고 존 레논이 쓴 All You Need Is Love 라든지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라든지 이런 곡들에도 레논 맥카트니라고 표기가 된 거죠. 이 계약이 얼마나 구속력이 강했냐면 1970년에 비틀즈가 해산이 되고 이후 70년대에 폴 맥카트니는 윙스라는 밴드를 결성을 해서 꾸준히 활동을 펼치죠. 그리고 80년대부터는 이제 솔로로 지속적으로 앨범을 발표하고 투어를 하는데 이 비틀즈 이후에도 폴 맥카트니가 수많은 투어, 공연, 무대에서 빠지지 않은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Yesterday라는 곡이었단 말이죠. 근데 그런 실황 음원이 담긴 앨범들에 Yesterday라는 곡이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.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. 폴 맥카트니 자기 이름만 넣고 발매를 합니다. 자연스러운 일이죠. 왜냐하면 이거는 온전히 내가 쓴 거니까. 근데 곧바로 존 레논의 아내 오노 요코로부터 항의가 들어오죠. 왜 너 계약 위반해?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논 맥카트니로 다시 표기를 바꿔서 발매하는 해프닝도 있었죠. 그렇게 해서 탄생한 Yesterday라는 이 곡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곡 중 하나로 남게 됐고 역사상 가장 많은 뮤지션이 리메이크한 곡, 대략 한 3,000명 이상의 뮤지션 가수들이 이 곡을 연주하거나 불렀다고 해요. 그리고 20세기에 무대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거나 노래된 곡이 또 Yesterday이기도 합니다. 700만 회 이상이 퍼포먼스가 이루어졌다고 하죠. 이런 위대한 곡을 남긴 비틀즈 그리고 폴 맥카트니 다시 한번 이 Yesterday라는 곡을 들으면서 야, 꿈속에서 들었던 이 멜로디 이게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재밌는 거는 처음 폴 맥카트니가 이 곡 가사를 쓸 때 Yesterday가 아니었다는 거예요.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이 가사 아실 겁니다. 어제 내 모든 문제는 사라진 것 같았어. 이렇게 시작을 하는 굉장히 서정적인 사랑 노래죠. 처음에 폴 맥카트니가 생각했던 곡 제목은 Scrambled Eggs였습니다. Scrambled Egg.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. 가사가 이렇게 시작해요. Scrambled Eggs. Oh my baby, how I love your legs. 이게 무슨 소리야? Scrambled Eggs. 그대 다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. 이렇게 만약에 이 곡이 이렇게 나왔다면 지금 Yesterday가 가지는 위상,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명곡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곡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. 자, 오늘 Yesterday 이야기였고요. 다음 시간에 다른 곡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